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1월 27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주제는요. 2020년 주목해야 할 비트코인 트렌드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2020년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비트코인의 어떤 부분이 이제 변화를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트렌드의 변화는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냐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5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비트코인 트렌드 5가지는, 첫 번째가 비트코인 반감기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의 디지털 골드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비트코인의 업그레이드, 그리고 네 번째가 라이트닝 네트워크 및 리퀴드 사이드 체인의 채택,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기관 투자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그 포브스에서 나오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서 발행을 한 내용이고요. 2020년에 비트코인에서 주목해야 할 5가지 트렌드를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5가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자, 첫 번째는 제가 이미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건데요. 비트코인은 이제 반감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2020년 5월 14일에 이제 그 정도의 지금 반감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반감기라 함은 결국엔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절반으로 이제 줄어든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이벤트는 4년에 한 번꼴로 일어나는 것들이고,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이제 돌아오게 되면 현재 블록 보상이 이제 12.5개에서 6.25개로 지금 반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감기의 영향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다들 많이들 예상을 하지만, 그게 이제 맞다 아니다 여러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의 반감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놓은 저희 동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걸 한번 참고적으로 이거는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로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비트코인 디지털 골드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디지털 골드화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비트코인도 지금 하나의 이제 금처럼 인식이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수년 동안 지금 이제 디지털 골드라고 불려왔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근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금 디지털 통화를 준비를 하고 있고 연구를 진행하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디지털 통화의 가치를 분류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많이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비트코인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중앙화된 이제 많은 디지털 통화들이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중앙은행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CBDC라는 중앙화된 디지털 통화를 이제 발행하려고 하고, 그 중앙화된 통화들이 나왔을 때 과연 그럼 비트코인은 다 밀려나고 비트코인의 경쟁력은 없어지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 비트코인으로서의 강점은 가장 중요한 게 그 탈중앙화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떤 중앙화된 그 통제 주체가 있지 않고 그거를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암호를 지켜주고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의 보안성을 높여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그 통제력이 이제 분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의 가장 큰 강점인데, 자, 그 강점 때문에 이 디지털 통화의 가치를 분류하는 중요한 또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비트코인은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그 시간 동안 많은 그
고난을 이제 겪어왔죠. 근데 그 끝까지 살아남은 네, 아, 끝까지 살아남은 이제 하나의 암호화폐인데 그게 이제 오래 살아남을수록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중심이 잡혀갑니다. 보통은 어떤 것들이든.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중심을 이제 잡아가는 그 과정이라고도 어느 정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있었던 일이죠. 그 이란과 미국의 이 전쟁 상황처럼 갔던 아주 그 긴박했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 충돌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재평가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트코인이 금과 같이 안전자산과 같이 오히려 가격이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처럼 생각하는 그런 하나의 단기적인 트렌드가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이 디지털 통화로서 그 디지털 골드화가 이제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전망을 많이들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자리 잡는 데에도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분명히 또 뒤에서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중앙은행들에서도 비트코인은 그냥 또 곱게만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다양한 또 그 험난한 길들이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비트코인이 살아남을 가능성들을 다들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을 잡고 하나의 골드처럼 중심을 잡고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2020년 비트코인이 이제 디지털 골드 비트코인에 주목하라고 해서 SK증권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국내 증권사로는 최초로 지금 암호화폐를 언급한 내용이었는데요. 유망 투자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지목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유망 투자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주목이 되었고 경기 침체와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디지털 골드인 비트코인이 대체 자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뭐 반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2020년도에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이제 내놓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증권사에서도 실제 비트코인을 주요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도 뭐 디지털 골드라고 이렇게 명명을 할 정도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금과 이 디지털 골드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의 거래량으로 봤을 때에도 거래량이 한때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금보다 오히려 더 높았던 때도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상위 10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은 약 20억 달러가 거래가 되었고 같은 날 금의 거래 대금은 12억 달러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활발하게 지금 이 비트코인의 거래가 일어났다. 금보다 오히려 더 많은 거래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통계치가 나왔었고요. 이제 거래량으로만 봤을 때에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파생 상품이나 다른 것들까지 다 포함하면 아무래도 이제 금이 아무래도 시장은 훨씬 더 크죠. 시가총액은 금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현재까지도 지금 비트코인이. 자, 그런데 그런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차츰 비트코인도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트렌드를 지금 여기서 반영을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결국엔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 기대되는 부분이 이제 소프트 포킹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기능들이 이 개인정보 기능이랑 스마트 계약,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그리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확장성을 향상시키는 이런 기능들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은 원래는 이제 비트코인에는 없는 그런 기능이었죠. 특히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더리움에서 새롭게 나온 기능이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그 전에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자체가 원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에도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이제 탑재를 하겠다는 건데, 실제 비트코인의 본체에 탑재되는 건 아니고 이제 레이어 2 정도의 이제 그 연결성을 지어서 지금 비트코인을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구현하겠다라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이 그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기능들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지금 알트코인의 그 입지를 위협하는 양상으로 이제 갈 수도 있다라고 많이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저희가 또 주목해 봐야 될 게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입니다.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거하고 이 리퀴드 사이드 체인인데요. 이 두 가지 기능이 또 중요하게 여러분들 봐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레이어 2 기술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메인넷이 있고 거기에 대한 그 사이드에서 있는 이제 체인들이 나오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기능입니다.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건 결국에는 자주 거래되는 이 당사자끼리의 직접적인 결제 채널을 따로 열어서 이 비트코인의 메인넷 말고요, 그 따로 채널을 열어서 거기서 이제 거래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거래가 이제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면 그 거래에서 여러 거래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게 이제 그 거래가 마무리가 되면 실제 비트코인의 메인 네트워크에 이제 하나로 등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의 수수료 문제가 확실하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마다 수수료가 계속 발생을 했었는데 이제 거래를 여러 건을 한꺼번에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 수수료가 확실하게 확 줄어들어 버리는 효과들이 있고요. 그리고 확장성이나 이제 속도 면에서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신기술이 이제 비트코인을 수수료를 낮춰주고 그 다음에 속도를 속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술이 2020년도에 더 확장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이 사이드 체인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블록스트림이라는 이 기업에서 나온 그 리퀴드 사이드 체인이 있습니다. 요 이제 사이드 체인 기능은 실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에 가지고 있지 못하는 뭐라고 할까, 지금 비트코인 자체가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제 추가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 리퀴드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의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기술의 추가를 지원하는 플랫폼이 될 수가 있고, 이 비트코인 시장 참여자들에게 거래 효율성과 보안성을 제공하는 게 이 블록스트림의 이제 그 취지이고 이제 목표입니다. 실제 블록스트림의 이 리퀴드 체인, 사이드 체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거래소에서도 이 비트코인 자체가 아니라 이제 사이드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거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좋아지는, 효율성이 높아지는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 때문에 이제 그 리퀴드 사이드 체인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2020년도에도 이 부분들이 앞으로 주목이 받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주목해 봐야 될 게 이 기관의 투자입니다. 2020년도에는 이 기관 투자가 더욱더 활발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 지금 비트코인 펀드를 SEC가 승인을 했고, 최근에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헤지 펀드에서 6억 달러의 새로운 자금을 유입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2019년도 4분기에 지금 비트코인 그 그레이스케일 펀드 자체에 지금 유치한 자금들이 대거 늘어났다라는 소식인데요. 2019년 기관 투자자들이 4억 7,140만 달러를 투자를 했고,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비트코인의 수요를 촉진시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은 2019년도 한 해 동안 2억 달러의 수익을 냈고, 이러한 정보를 보면 기관 투자 자금이 2019년 12월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에 치도록 도왔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019년도에 지금 작년 몇 년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들이 유입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레이스케일에 들어간 자금들 중에 지금 기관 투자 자금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기관 투자가 지금 이제 비트코인에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고 기대감을 많이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이제 이 그레이스케일의 펀드뿐만 아니라 지금 파생 상품들도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그 선물 옵션 이런 상품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선물 옵션을 많이 하는 거는 이제 기관 쪽에서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큰 자금들이 이제 그쪽으로 사이드로 파생 상품 쪽으로 많이 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기관 자금이 비트코인에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 CME에서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이 2배가 늘어났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선물 미결제 약정이 5,329건이었고 액수로 2억 3,500만 달러, 그리고 2,687억 원어치가 지금 미결제 약정이 되었고요. 이걸 보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크게 늘어났고, 거래량도 급증을 했고, 지금까지 총 250만 건의 계약이 체결됐고, 매일 4,900여 건의 계약이 체결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계약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도 기관 투자자의 관심이 계속 커져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하나 기관 투자뿐만 아니라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24조 달러를 굴리는 이 재무 설계사들도 암호화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기관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이 재무 설계사들이 운영하는 자금들, 이 설계해주는 자금들도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굴리는 자금만 24조예요. 전체적으로 크게 봐서는. 근데 지난 이제 비트와이즈에서 연내 보고서를 통해서 내놓은 걸 보면 재무 설계사 지금 415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생각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총 자산 규모가 24조 달러고요. 그 다음에 현 시가총액으로 지금 1,600억 달러 수준인 비트코인에 비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자금이죠. 실제적으로 아직 여기에 진짜 일부분도 아직 없는 거예요.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거기에도 정말 못 미치는 작은 금액입니다. 어찌 보면. 근데 만약에 이제 재무 설계사를 통해서 암호화폐 투자를 조금이라도 늘린다면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무 설계사들의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 건데, 암호화폐 업계는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차세대 주자로 이제 기관 투자에만 너무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반적인 시장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만 놓고 본다면 재무 설계사들을 지금보다 더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 재무설계사들이 과연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응답자의 64%가 2025년까지 비트코인의 가치가 계속 오르리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 올해 안에 암호화폐 시장이 곤두박질 칠 것으로 예상한 이들은 이제 8% 정도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을 많이들 가지고는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이제 고객의 자산을 암호화폐나 암호화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답한 이 재무설계사의 응답자 전체 비율에 따져서 한 6% 정도만 지금 그 암호화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미한 거죠. 그리고 2020년도에는 암호화폐 투자는 지양할 생각이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 중 55%는 올해 아마도 아니면 확실히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답하고 있고, 아마도 또는 확실히 투자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재무설계사들 입장에서는 이 암호화폐 자산이라는 게, 암호화폐가 그 투자 대상으로서는 아직도 많이 그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미래에 대한 이제 전망들은 좋게는 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그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부분이죠. 그 투자자들에게 이 암호화폐를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그 투자를 권유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투자자 자신들이 그 개인 그 설계를 하는 그 당사자들, 고객들이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있지 않는 한, 그리고 긍정적인 어느 정도의 시그널이 있지 않은 한은 이 재무 설계사들이 쉽게 이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재무 설계사들도 관심을 갖고 있고, 재미난 부분은 지금 이제 재무 설계사의 고객들의 입장인데요. 실제 암호화폐 투자에 관해서 지금 재무설계사의 조언을 받지 않는 고객들도 있다고 합니다. 응답자의 35%가 그 재무설계사를 통하지 않고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암호화폐 관련 질문을 한 고객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76%가 그렇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이 고객들이, 이 재무설계사의 고객들이 이 암호화폐 자산에 관심이 꽤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 결국엔 재무설계사들도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긍정적으로 이 재무 포트폴리오 안에 이 암호화폐가 일부 들어갈 가능성들도 있겠죠. 근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암호화폐 자산의 규모가 현 시가총액,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1600억이고 지금 재무설계사가 관리하는 자산의 총 규모가 24조 원입니다. 자, 총 자산의 정말 일부 미미한 수준도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산 규모에 비하면. 그래서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들이 충분히 열려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재무설계사가 이 암호화폐를 일부 재무의 포트폴리오로 끼워 넣을 생각이 아주 적극적이지는 않다라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2020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영향을 미쳐서 이제 기관 투자자의 투자뿐만 아니라 이런 재무설계사의 투자까지도 연결이 되기를 바라고요. 시대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차츰 여기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들도 조금씩 개선이 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시야들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 정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총 5가지 제가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2020년 주목해야 될 비트코인 트렌드 5가지. 첫 번째가 비트코인 반감기, 두 번째 비트코인 디지털 골드화, 그리고 비트코인 업그레이드, 그리고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리퀴드 사이드 체인의 채택, 그리고 다섯 번째가 기관 투자.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는 주목해야 될 트렌드 5가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